지금 아마 부모님들이 애를 때렸는데 말 안 들으면은 더 때려야 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사고력이 유연하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사회성이 이제 좀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게임이 없었으면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저를 살렸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스토리텔링이나 네. 굉장히 그 인문학적으로 그 간접 경험이 굉장히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상상력이 굉장히 이제 좋아져요. 안녕하십니까.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죠? 게임을 하면 왜 안 될까요?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 시절 게임에 심취하셨던 김석중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석중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시절 게임에 심취했던 김석중입니다. 네. 네, 지금 페이크아이즈라는 게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6년 정도 됐고 지금 직원 한 20명 정도 되네요. 와우, 네. 아주 그냥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밤을 새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게임 회사 사장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게임을 얼마나 하셨나요? 주로 게임을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는 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집에 아버지께서 주로 이제 다루는 PC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용으로 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게임에 미쳐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게임을 했었죠. 예. 한참 공부해야 될 때인데요. 그렇죠. 네. 하여튼 시간만 나면 이제 주로 게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집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럼 내가 게임을 할 때 부모님은 내게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말했죠. 뭐 PC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PC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업무차 PC를 쓰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쓴다고 해서 PC를 없앨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이 PC를 또 해서 또 어머님한테 엄청 혼나고 네. 아빠한테 얻어 터지고 저는 피가 날 때까지 맞았거든요. 네.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말씀도 하시고 네. 왜 그때 너를 그렇게 때렸을까 내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도란도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막 즐겁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내가 그때 너를 때렸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후회도 하시고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고 그때는 모르셨던 거죠. 네. 아무리 맞아도 게임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때려도 게임을 포기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많이 미안해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부모님도 엄청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엄마라면 아무리 때려도 이 고쳐지지 않는 이 아들의 문제, 맞는 아들도 아프고 때리는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둘 다 고생을 세 분이 다 같이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때 환경에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에 몰입하게 된 이유는 그 친구들한테도 좀 왕따를 많이 당했었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던 게 친구들이 막 저를 괴롭히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때 제 성격이 좀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그냥 평범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같이 놀고 하면 되는데 꼭 제가 누군가 이겨야만 했었고 남들보다 제가 뭔가 더 우월해야만 직성이 풀렸고 이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네.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잘난 척하고 싶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제일 뭔데 저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강자가 되지 못하니까 가상 세계에서 강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게임의 용어가 나오는군요. 네. 게임에
게임의 어떤 도피처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좀 도움을 주시고 네. 선생님들도 그때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선생님들 좀 엄하셨던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처럼 네. 이렇게 학생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좀 때려다 이야기도 하고 네, 상담도 네. 해주고 문제가 있는지도 좀 체크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이제 그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더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아마 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심리일 텐데 보상 심리라는 게 좀 있어요. 게임을 네, 하면.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만 간신히 이룰까 말까 하는 것들을 게임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주거든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게임에서 내가 굉장히 쉽게 이루고 내가 그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굉장히 그 능력자의 모습을 게임 속에서는 제가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점점 거기에 더 빠져들게 되고 계속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게임이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주는군요. 그렇죠. 굉장한 성취감을 주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칭송받고 내가 강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군요. 네네네.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뭔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약간 좀 억지스러울 만큼 그렇게 억지도 부렸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불화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부모님들한테 맞기도 했는데 결국은 게임이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되어줬고 하나의 그 도피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김석중님은 게임에서는 영웅이었고 지배자였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느낌이 확 와요. 사실 저희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모르는데 지금 그 느낌이 딱 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마블 영화처럼 영웅이 된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게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 그렇죠.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애들하고 무슨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작 본인은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가 높았는데 게임에서 스토리가 플레이되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렇게 비주얼로 구현이 되니까 더 재밌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애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 3040 부모들은 부모 자신들도 지금 게임을 하고 자란 세대라서 우리보다는 게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나는 게임하는데 너는 게임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죠. 요즘 부모들도. 그렇죠. 네.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럴 수도 있겠 네, 맞아요. 네.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또 게임을 즐기시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X세대 부모님들이 이제 네. 그렇죠. 우리하고 다른. 제가 이제 X세대인데 제 또래 이제 부모님들은 애가 게임하는 걸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전된 거라고 보는 많이 거죠. 발전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부모님과 게임으로 인해 갈등이 많았을 때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후회를 한 적도 혹시 있으세요? 그때는 그냥 이상하게 어릴 때랑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부모님들이 애를 때렸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더 때려야 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사고력이 유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 이제 좀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집이 있어요. 그래. 고집이 있고. 이제 힘겨루기를 한 거지. 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죠. 네, 빨리 서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겠어요. 그렇게 맞아도 왜 항복을 안 하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심하게 맞았던 케이스였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맞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바른 길로 들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맞아도 그게 이제 내 버릇을 고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것이 지금 능사가 아니다. 지금도 이런 일로 아마 집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 때려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왜 얘가 맞으면서도 해결이 안 될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그 얘기 하셨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대대로 그냥 때리면, 혼내면 뭐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이 아주 굉장히 도피처였다.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꺾는다고 꺾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꺾어지기보다 오히려 죽고 싶었다. 네. 네. 부모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입니다. 석중 씨 부모님도 그때는 그걸 모르셨겠지요. 그럼 부모님은 언제쯤 석중 씨를 꺾으려는 생각을 포기하셨나요? 포기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포기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그럼요. 어느 맞아요. 부모님이 네. 자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때도 어리셨고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때려서 어떻게든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그렇죠. 방법밖에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때리면서 어떻게든 얘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렇죠. 라는 이제 방식으로 저를 대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님도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 그렇죠.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나이가 이제 차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반드시 때려서 될 일이 그렇게 해서 아니구나. 되는 일이 아니구나. 네, 점점 예,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 벌써 깨달으시고. 10년 이상을 이제 그렇게 실랑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시절 이후에는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네. 자취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저를 간섭하고 싶으셔도 못 거리가 올 멀다 수가 보니까 없으니까. 네. 그렇게 간섭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약간 좀 따로- 혼자 사는 게 편한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성격도 되게 밝아지고 그때부터 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성격이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되게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 되게 우울한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돌아온 거지. 네, 원래 돌아온 거 성격으로. 원래 성격으로 돌아온 것 원래 같아요. 성격을 찾은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셨구나. 이제 매일매일 하는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네. 이제 자기 성격이 좀 나온 거죠. 네. 왜냐면 저라고 뭐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게 그렇죠. 뭐 편안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당연히 괴로운 저도 거죠. 괴롭고 네, 네, 부모님도 네. 괴로우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얼굴 보고 있으면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한 예. 거예요. 요즘처럼 거리두기가 네, 절대로 약간 필요했어요. 네, 거리두기가 네. 절대로 필요했군요. 네, 그래서 네.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으로 예. 갑자기 180도 딱 바뀌고 그게 아마 본인의 본래 성격이었겠죠. 저도 그렇게 그렇지.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미안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께 그 심경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버님이 그 음성 파일로 저희한테 그걸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이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게임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를 믿고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아이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주로 체벌에 의존했습니다. 또 그 당시를 돌아보면 나 자신이 바쁘기도 했고 나의 미래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었고 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놀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아이와 소통을 했다면, 즉 게임을 스스로 연구해서 아이와 함께 하거나 석중이한테 게임을 배워서 석중이와 가까워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게임 말고도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외식도 함께 하면서요. 내가 석중이에게 게임을 못하게만 하려고 했던 것은 게임의 내용이 주로 싸우고 폭력적인 것이어서 그렇고 게임에 빠지는 것이 현실 도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세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중이한테 게임을 배우면서 소통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이해가 돼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석중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실
건데 아버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물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죠.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혀 그래도 지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행인 거죠. 네. 저는 아버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맨날 안아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았는데 사이가 좋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뭐 또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저도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회복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되게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웠을까. 그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지도 게임을 그 죄악시하는 사회의 희생자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세대는 그 게임 하는 걸 가만 놔둬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석중이한테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그 아버지의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보고 생각을 이제 해보신 결과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도 정말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해가 되고 많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 내에서 그리고 그때는 훈육밖에 없었지 뭐 상담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해주는 유튜브도 워낙 많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와닿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잘못된 훈육은 대물림이 된다. 내 아버지한테 배운 방식으로 내가 또 내 아들한테 하는 그런 이제 대물림의 일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현재 게임을 많이 하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도움이 될 만한 그 자녀 지도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는 재밌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걸 하나도 재미가 없을까요? 얘는 게임만 재밌대요. 그거는 뭔가 주변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는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뒤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리니까 제가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애가 무슨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거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게임을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이 박혀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너가 지금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왜 이 게임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냥 게임 하는 네가 나쁜 거예요. 그냥 네가 나쁜 거지. 게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게임을 왜 하고 왜 다른 거에 관심을 안 두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제 가져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생각만 오로지 하고 있어서 그만두게 할 생각뿐이고 그다음에 아이는 재미있는 게 게임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 외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걔가 뭐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둘이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대치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억압을 하면 할수록 도피처가 게임이잖아요. 더 도피하는 거죠. 그렇죠. 더 힘드니까 더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김석중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엄마들이 부모들이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몰라요. 근데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또 많은 부모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게임을 그만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 대해서 만약 아이가 너무 몰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아무리 좀 당장 얘를 못하게 하고 싶어도 당장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를 게임에서 조금씩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당장 얘를 억압해서 못하게 한다고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님의 마음은 게임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게임을 안 하게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걸 그렇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거는 그 목적이 어긋나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체벌이 좋은 방법이 좋은 아니다.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나가고 하면은 결국에는 더 사이가 벌어지니까 내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애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벌어지면 그만큼 다시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임 말고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줘야 돼, 기회를. 공부도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아이랑 놀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아니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제가 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저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혼자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그런 거죠. 하신 말씀 중에서 서로 갈라선 시간이 긴 만큼 다가가는 시간도 길다는 말이 딱 가슴에 와닿네요. 처음부터 게임하는 아이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부모들이 게임을 막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부모님 생각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얘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혼내고 싸우는 것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과 유대라든지 뭐 환경, 감정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커나갈 때 좀 그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단순히 그거를 그 부모님 편한 그 방법대로 해버리면은 아이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돼버리는 거죠.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이 투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른스럽다라는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그렇죠. 아이가 약속을 어긴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애가 뭘 안다고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막 6살, 7살 된 애가 시간 칼같이 지키고 따박따박 다 해요. 어른처럼. 그거 이상해요. 아니 김석중 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된다. 그렇죠. 이제 석주님이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게임 관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게임만 했던 애가 커가지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다행히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을 할 정도로 잘 살고 있고요. 지금 게임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6년 동안 좀 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매출도 많이 하고 있고 직원 수가 20명 가까이 늘었고 직원이 20명이면 그 월급을 주려면 매출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대단하시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한테 많이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직원이 20명이라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금 지급할 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게임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 게임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이제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을 워낙에 좋아했었고 게임을 꼭 게임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학도 컴퓨터 공학과를 갔어요. 왜 그랬냐면 게임을 만들려고. 게임을 만들려고 컴퓨터 공학과를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겪었던 게임의 순기능들. 그러니까 도피처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게임이 없었으면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를 살렸단 말이에요. 게임이.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수출액 중 50%가 50% 이상이 게임 수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으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도 충분히 훌륭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도 중요한 어떤 분야에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좋은 일인데 아직도 많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큰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 유능한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게임을 많이 해본 아이야 된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직업군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그 게임을 보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뒤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게임을 많이 해본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걸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 직업군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게임 개발을 좋아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처럼 이제 게임에 조금 그 열정적이었던 분들, 그렇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IT 직군에 비해서 봉급이 조금 적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IT 직군에 비해서 초봉이 적은 거예요. 초봉이 적은 건데 이제 그 게임 업계는 능력 단위로 이게 수직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이 대박을 쳤냐? 인기가 올렸냐? 그러면은 연봉이 갑자기 막 100배씩 올라갑니다. 왜 100배씩 올라가냐면 원래 연봉이 예를 들어 제가 뭐 1년에 5천만 원 받아 쳐요. 뭐 그 50억이 돼요. 그런 정도의 그 스케일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 바닥이. 그러니까 대박을 치면 요즘에 유명한 게임들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게임들이 원래 그 게임이 굉장히 그 마이너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모여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박을 쳐가지고 거기 그 대표가 돈을 정말 막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을 깔고 들어와요. 내가 대박을 쳐서 연봉을 올려야지라는 희망도 있고. 이제 또 꼰대 같은 소리인 것 같기는 하는데 대박을 치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박을 못 칠까봐 이제 걱정하는 게 그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어떤 게임을 대박을 못 치는 거랑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못 하는 거랑.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게이머도 그러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이머도 직업군에 속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또 산업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e스포츠라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존재하는데 그쪽 산업군이나 직업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릴 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나이 들면 못해요. 보통 이제 전성기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순발력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20대만 돼도 이제 점점 하향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었을 때 해야 어릴 때 해야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워낙에 이제 있으니까. 그럼 게임 개발하는 사람 또 프로 게이머 또 다른 직업이 있을까요? 근데 게임을 한다고 해서 꼭 게임 쪽 관련된 그 직장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스토리텔링이나 굉장히 그 인문학적으로 그 간접 경험이 굉장히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상상력이 굉장히 이제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기획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게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은 그냥 게임만 보지 말고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가 알게 되는 스토리텔링과 뭐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게임 관련 직업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센스나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일들은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들이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게임을 막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그 밖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아쉬웠던 거, 부모님들이 지금 세대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그때 행동하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보다는 한번 이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현실이잖아요. 네. 당장 내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당장 못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멈춰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왜 이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놀 수 있으면 더 좋은 아주 좋은 아빠가 되고 그걸 통해서 대화의 시작점이 되면서 또 다른 대화로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순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부모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게임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들은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결을 원하고 있을 것 같아서 부모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을 중단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일이 아이의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면 부모님들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육아 전문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우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